반갑습니다. 여행작가 홍유진입니다. 오늘은 제 사무실에서 영상을 찍고 있어요. 나중에 한번 제가 사무실 구경도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나 홀로 여행이라는 주제로 여러분들을 찾아왔어요. 제가 많이 여행을 다니고 또는 강연을 가거나 아니면 많은 분들을 만날 때 제가 직업이 여행 작가다 보니까 이제 이런 질문을 굉장히 많이 받아요. 혼자 여행 떠나는 거 무섭지 않나요? 혼자 여행을 떠나시다니 정말 대단합니다. 또는 저도 혼자 여행을 가고 싶은데 용기가 나지 않아요. 이런 이야기들을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그리고 제가 실제로 현지에 여행을 가면 현지에 계시는 분들도 이제 저한테 그렇게 질문을 하고 제가 혼자 왔다고 하면 굉장히 대단하게 여기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요즘에 같은 경우에는 나 홀로 여행이 또 대세이기도 하잖아요. 오늘은 나 홀로 여행에 대한 첫 번째 시간으로 나 홀로 여행의 장점과 단점, 그리고 나 홀로 여행지로 추천드리는 3곳 정도, 그 정도 하고 나 홀로 여행할 때 주의할 점 몇 가지 정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나 홀로 여행의 장점이라고 한다면 아무래도 자유가 되지 않을까요? 저는 처음에 여행을 할 때는 물론 가족들하고도 하고 친구들하고도 하고 학교에서 또 뭐 교수님들하고도 하고 그다음에 뭐 그런 동료들하고도 이제 일을 하게 되면서는 하게 되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뭐 동호회나 이런 데서 만난 분들하고도 같이 여행을 하기도 하고 뭐 이런 다양한 분들하고 동행으로 여행을 굉장히 많이 다니곤 했었는데요. 이게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제가 여행을 가고 싶은데 이분들하고 여행 시간이 안 맞거나 이럴 수 있잖아요. 취향이 또 맞지 않는다거나 그러다 보니까 나는 여행을 가고 싶은데 여행을 못 가게 되는 경우가 자주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여행을 가고 싶은데 꼭 같이 가야 하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그리고 나서 그렇다면 나는 가고 싶은 곳에 한번 나 혼자라도 가봐야겠다 라고 생각을 하게 되죠. 그래서 처음으로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나 홀로 여행이라는 거요. 그 누구도 고려하지 않고 오직 나 혼자만의 취향만 고려하면 된다라는 거고, 일정도 마찬가지고 먹는 것도 마찬가지고 그렇더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굉장히 신세계를 맛본 것 같았어요. 굉장히 좋았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고, 그리고 내가 안 할 수도 있다는 거. 그러한 선택권이 모두 나에게 오롯이 주어져 있다는 게 굉장히 저를 자유롭게 만들었고, 그 자유로움을 충분히 즐기기에는 나 홀로 여행이 굉장히 나에게 적합한 수단이다 라는 거를 처음 여행을 혼자 가게 되면서 깨달았던 것 같아요. 동행이 있다라는 건 그것이 1명이든 2명이든 그게 어떤 그룹이든 그분들하고 맞춰야 될 어떤 것들이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리고 서로 배려를 해준다거나 서로 취향을 존중해준다거나 이러한 부분들도 굉장히 신경을 써야 합니다. 하지만 혼자 여행을 갔을 때는 그 모든 것이 다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자, 여러분들도 이런 자유로운 여행을 꿈꾸신다면 나 홀로 여행이 가장 적합한 수단이 될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자, 그렇다면 나 홀로 여행 단점은 없는가? 당연히 있습니다. 혼자 여행을 가다 보니까 모든 일정이나 뭐 이런 관리를 혼자 다 책임을 져야 돼요. 책임을 져야 된다는 건 뭐냐면 내가 실수하거나 아니면 뭐 어떤 상황이 닥쳤을 때 돌발 상황이 생기거나 그랬을 때 문제를 혼자서 오롯이 해결해야 된다는 그런 부담이라는 거죠. 언어를 사용해서 그쪽 언어가 아니더라도 영어나 아니면 뭐 해당 현지어를 사용해서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던가 이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부수적인 어떤 것들이 생기죠. 그 모든 것들을 제가 혼자서 스스로 해결해야 된다는 것, 그게 가장 좀 부담일 수 있더라고요. 그 다음에 뭐 먹는 거나 이러한 것들 있잖아요. 맛있는 거 여러 개가 있잖아요. 그럼 항상 선택이 장애가 와요. 여러 개가 있으면 그 중에 뭘 먹을까? 이거 먹을까? 팟타이 먹을까? 아니면 뭐 볶음밥 먹을까? 아니면 뭐 쌀국수 먹을까? 뭐 이렇게 고민을 하는데 친구들이랑 같이 가게 되면 이거를 3개를 1개씩 시켜놓고 같이 먹으면 되잖아요. 그런데 같이 조금씩 나눠 먹을 수 있지만 혼자서 여행을 가게 되면 나눠 먹을 수 없죠. 그냥 혼자서 그냥 1개만 시켜야 되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혼밥에 조금 부담 이런 게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혼자서 밥을 먹는 것 자체가 익숙해지더라도 이제 메뉴의 선택에 있어서 좀 다양한 메뉴를 선택하지 못한다는 거, 그런 불편함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위험할 수 있다는 거? 혼자서 여행을 하잖아요. 그러다 보면 아무래도 혼자밖에 없으니까 좀 이렇게 좀도둑이랑
아니면 소매치기나 아니면은 또 현장에서 혼자 다니는 사람들을 겨냥한 나쁜 범죄의 대상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혼자 여행할 때는 안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따가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긴 할 텐데요. 그러한 부분들이 좀 단점이랄까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그런 세 가지 단점을 지금 말씀드렸는데요. 세 가지 단점에 상쇄시킬 만한 행복이 분명히 나홀로 여행에 있다는 것. 그것이 자유로움이라는 거고, 그 자유로움이라는 거는 제가 단순하게 아까 설명을 해드렸지만 그렇게 단편적으로 말씀드리고 거기에서만 끝나기에는 굉장히 아쉬움이 있어요. 굉장히 그 이상의 것들이 많이 기다리고 있거든요. 혼자이기 때문에 또 더 많은 친구들을 만날 수도 있다던가 뭐 이런 부분들까지도 포함하는 내용이겠죠. 그래서 저는 나홀로 여행을 꾸준하게 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할 예정입니다. 자, 그렇다면 나홀로 여행의 장점에 대해서도 알았고 단점에 대해서도 알았고 나홀로 여행 추천 여행지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국내 여행이다 그러면 아무데나 가셔도 될 것 같아요. 일단 어쨌거나 대한민국 내고 언어도 통하고 그 다음에 그랬을 때 뭐 돌발 상황이 생겼을 때 도움을 주실 만한 곳들을 뭐 경찰서라든지 이런 부분들 전화도 자유롭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어디를 가도 나 홀로 여행지로 가장 적합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나 혼자 여행을 가는 거니까 어디를 정하면 좋을까요? 라고 질문을 하신다면 저는 먼저 좀 걸어서도 좀 군데군데 여행하기 쉬운 대도시 지역을 먼저 추천을 드려요. 왜냐하면 일단 소도시 지역 같은 경우는 지방 소도시 같은 경우는 차가 없으면 여행하기가 굉장히 불편합니다. 그거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의 대도시 즉 서울, 부산, 대구, 강릉, 전주, 경주 이러한 유의 대도시 위주로 여행을 가시게 될 경우에는요 일단 대중교통이 발달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자유롭게 혼자서도 얼마든지 움직여서 원하는 목적지까지 쉽게 갈 수 있다라는 거고요. 그런 장점 그리고 이제 대도시에 형성된 여행지 같은 경우에는 걸어서 돌아다닐 수 있는 그런 구역별로 볼 수 있는 볼거리들이 마련되어 있어요. 이를테면 지방 소도시 같은 경우는 뭐 부소산성 보고 나서 부여 같으면 부소산성 보고 나서 그런 어떤 다른 탑 같은 거 보러 갈 때 거기서 버스로 이동을 해야 된다거나 이럴 때 불편할 수도 있거든요. 또 거리감이 또 굉장히 멀고 그리고 또 거기에서 금방 한 시간 정도만 놀았는데 또 1시간을 이동해야 된다거나 이렇게 이동 거리가 길 수 있어요. 하지만 대도시에서는 이동 거리도 짧고 내가 이동했을 때 그 여행지에서 볼 수 있는 볼거리들이 1시간에서 길게는 반나절까지 볼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처음으로 나 홀로 여행을 해보고 싶다면 그런 대도시를 먼저 정하시고 그런 대도시 중에서도 내가 볼거리 일부 볼거리를 몇 군데 정해서 거기를 이제 돌아다니는 형식으로 준비를 하시면 훨씬 더 수월하게 나 홀로 여행을 진행하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나는 국내 말고 이번 여름휴가 때 작정하고 나 홀로 해외여행을 계획했다 그렇게 생각을 하신다면 그렇게 결정을 하셨다면 그렇다면 저는 일본이나 대만이나 홍콩 요 3곳 정도 중에 한 곳으로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 먼저 일단 우리나라하고 거리적으로 가까워요. 이건 무슨 말이냐면 비행거리가 짧다라는 얘기예요. 내가 가는데 목적지까지 가는데 너무 기간이 길거나 또는 시간이 너무 길면 출발부터 혼자서 보내야 되는 무료한 시간을 굉장히 오롯이 감당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나 홀로 여행이 처음이라면 심심할 수도 있어요. 내가 혼자서 뭔가를 책을 읽거나 뭐 이런 여러 가지 혼자서 할 거리들이 분명히 충분히 많다고 하더라도 그렇다고 하더라도 혼자서 내가 처음 하는 여행이면 아무래도 무엇부터 먼저 해야 될지 모르겠고 그러다 보면 그냥 비행기 안에서 먹고 자고 이럴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보다는 짧은 비행거리 즉 1시간에서 2시간 정도 2시간 반 정도 길어야 요 정도 비행거리로 가시면 일단 내가 비행기 타고 이제 좀 지루할 만할 때쯤 여행이 시작이 바로 딱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내가 만약에 그렇지 않고 비행 기간이 너무 길거나 비행 시간이 너무 길면 내가
빨리 여행을 시작하고 싶지만 그게 또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니까 지루한 시간을 충분히 겪고 나서 피곤해진 다음에야 현재 도착하거든요. 그러면 피로함부터 시작하게 돼요, 여행을. 그러면 나 홀로 여행하는 것도 사실 처음이라서 조금 그럴 수 있는데, 내가 시작부터 조금 지치거나 피곤하면 그 여행이 끝까지 대부분 이제 좋지 않을 확률이 높아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 내가 첫 번째 해외여행으로 나 홀로 여행을 준비한다면 가까운 지역으로 가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일본, 홍콩, 대만 요 세 군데로 제가 추천을 드립니다. 자, 여러분들 이렇게 이제 제가 추천드린 이유는 근거리와 그런 것도 있지만, 근거리, 그 다음에 거기에서 먹거리에 대한 뭐 이런 부분, 적응할 수 있는 어떠한 환경, 이런 얘기도 같이 드렸는데요. 무엇보다 중요한 건 치안 부분이에요. 안전하지 않은데 어떻게 여행을 편안하게 하겠어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치안은 굉장히 나 홀로 여행에 있어서는 더더군다나 중요합니다. 여행을 떠날 때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제가 치안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그 치안이 아무리 좋다고 하더라도 내가 그렇게 안전하게 행동하지 않는 그런 사람이라면 거기 치안이 아무리 좋아도 사건 사고가 발생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시냐면, 저는 여행을 가시면 안전주의, 안전 대책은 꼭 세우고 가셔야 된다고 봅니다. 현지에서 어떠한 안전하지 않은 일이 일어나는가, 그런 가능성에 대해서 일단 현지 여행지에 대해서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 여행을 가서는 내가 밤늦은 시간에 혼자서 그렇게 돌아다니지 않는 것이에요. 왜냐면 한국에서도 늦은 시간에 여자 혼자 혹은 남자 혼자 그렇게 돌아다니다 보면 사건 사고가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밤 늦은 시간에는 내가 돌아다니지 말 것. 두 번째는 낮이라도 혼자 다닐 때는 인적이 드문 곳을 가지 않는 것. 인적이 드문 곳을 가시는 경우가 있어요. 한국에서도 제주 올레길 같은 데서도 사건 사고가 많이 일어났었잖아요. 혼자 인적이 드문 길을 걷다 보면 본의 아니게 그런 사고가 생길 수도 있어요. 내 안전은 내가 지킬 때 지켜진다라는 생각 꼭 잊지 마시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지나친 음주는 삼가하셔라. 내가 아무리 여행지에서 그 여행지의 흥이나 여행지의 무드에 취해서 너무나도 행복하더라도 안전이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지나친 음주 때문에 사건 사고가 또 일어나지 않도록 내가 음주는 적당하게 하도록 합니다. 네, 적당한 음주는 또 사랑이죠.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즐거운 나홀로 여행을 계획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들어줘서 감사합니다. 다음에는 해외여행, 나홀로 여행하기 그 준비편으로 제가 다시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힘이 됩니다. 구독하신 분들은 알람을 설정해 두시면 좋아요. 자,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굿바이.